안녕하세요. 살 빼드린 김동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운동 때문에 여러분의 식단이 흔들리고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운동 자체는 사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삶에 활력도 주고 정신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살을 뺄 때 운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운동이 여러분의 체중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땀나고 열나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살이 많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총 100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의 에너지 대사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은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절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쓰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활동 대사량은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쓰는 추가적인 에너지 대사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그려놓은 이 사각형에서 보셨다시피 기초 대사량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75%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에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성인 기준 일주일에 하루에서 3일 정도를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75%가 기초 대사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운동한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것이 늘어나게 되냐면요. 이 활동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활동 대사량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만큼 어마무시하게 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느냐면요. 보이시죠? 아주 조금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작정 많이 힘들었다고 해서 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실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운동이 의외로 여러분들의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할 때 왜 운동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영상마다 매번 강조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식단이 거의 필연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운동 강도 및 시간, 그리고 식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초록색 선으로 표시해 둔 대로 운동 강도 및 시간은 구간대에 따라서 식욕과의 상관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지 않았을 때의 식욕을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운동 강도가 아주 작은 초반부에는 식욕이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운동 강도와 시간이 특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평소의 식욕보다 오히려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더 심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식욕은 다시 줄어드는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종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주 극심한 육체 피로에 시달릴 때는 오히려 잠만 오고 밥은 안 먹고 싶은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정도의 운동 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 정도의 운동 강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고 억지로 수행하다 보면 몸살 또는 감기 등의 컨디션 난조를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동 강도는 이 부분에 해당하거나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운동하는 걸로는 체중 감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없고요. 이 정도 운동 강도는 여기 평소보다 식욕이 증가된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식단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증가된 식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은 평소보다 무조건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일에서 7일 정도 운동과 식단 병행해보고 나는 운동을 하면서도 식단을 잘 지킬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최소 6주 정도는 버텨보신 뒤에 운동 강도를 늘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는 조금 더 먹고요. 운동은 많이 하면은 살을 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건 역시 단기간과 장기간의 양상이 완전 다릅니다. 1,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운동하는 것과 조금 음식을 먹는 것 중에 많이 운동한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살이 더 잘 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환자분들의 생각은 그래, 운동은 좋은 거니까는 나는 조금씩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운동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이 방법을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2주를 지나 3, 4주차를 지나면서부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조금 더 먹는 음식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과거 패턴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강도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섭취하는 음식의 양은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의지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운동은 계속 많이 하면서도 음식은 제한된 선에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것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즉,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 얘기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간식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먹고 싶은 욕구의 양상과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에 욕구의 양상이 완전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간식을 안 드시고 계시면 점점 간식을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간식을 드시면 어떻게 되세요? 일정 정도는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도중에 간식 욕구가 점점 올랐을 때 간식을 이 시점에서 드시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입이 트이게 되고 그때부터는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수준 이상 욕구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습관화되면서 잘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뭔가 먹고 싶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그냥 참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정말 저를 믿으셔도 되는데요. 이 점은 제가 굳이 임상 경험을 말하지 않더라도 뇌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습관을 계속 지킬 때 짜릿하세요? 아니면 꾸준히 지켜오던 습관을 한번 깨트릴 때 짜릿하세요? 물론 인간은 고차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꾸준히 습관을 지켜오고 있는 내 자신에게 매우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차원적인 사고를 몇 단계 거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대부분은 꾸준히 지켜오던 습관을 한번 깨트릴 때 굉장한 쾌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얘기를 운동과 식단에 대입해 보면 꾸준히 하던 운동을 한 번씩 안 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짜릿하고 또다시 그 운동 패턴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반대로 식단은 꾸준히 지켜오던 식단을 한 번 지키지 않았을 때 점점 더 그 양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간식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하나인 식단을 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지 그 부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다가 핵심적인 요소인 식단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바꿔 말하면 핵심 요소인 식단은 조금 덜 지키면서 부수적인 운동으로 이를 보상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특정한 운동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식단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 집안일을 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이때 꼭 맥주 한 캔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육아를 하시다 보면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이 6퇴 후에는 갑자기 눈이 반짝해지면서 식욕이 돌고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환경 중 뭐라도 하나를 바꾸셔야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안 보는 것이 맥주를 참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자체도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바로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열심히 운동해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을 해서 장소를 바꾸는 의미의 운동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는 루틴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소를 바꿔야 하고, 장소를 바꾸는 의미의 운동은 식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운동은 도움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 경우와 더불어서 제가 가끔 운동을 권하게 되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냐 하면 바로 아침 산책입니다. 아침 산책은 왜 중요하냐면요.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는 정서적인 문제나 호르몬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맞으면서 하는 아침 산책은 여러분들의 호르몬 불균형과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호르몬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와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면 식욕이 지나치게 오르는 구간을 자주 맞이하게 되고 식단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운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식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식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가볍게 운동을 하신다거나 식단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살 못 빼시는 거예요.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날씬을 드릴 한의사 날씬드린 김동준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운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 뭘까요? 바로 의료적인 도움을 배제한다면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운동이 여러분의 체중을 빼줄 수 있을까요? 물론 운동만 놓고 본다면 활동량을 늘려주고 칼로리 소모량을 증가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의미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것과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살을 빼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 이전에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한의사지만 한약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당연히 식욕은 오르게 되고 일정 기간 이상 식욕에 노출된다면 당연히 식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거라고 또는 빠르게 빼고 싶다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량을 늘리시게 되면 분명히 식욕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자,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원할 만큼 살을 빼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지속적으로 식단을 유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일주일, 그거는 누구나 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감량하고자 하는 체중은 작게는 5kg에서 많게는 20kg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 정도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4주,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과연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식욕이 계속 오르는데 이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참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스트레스가 생긴다거나 또는 가족 간의 불화 또는 생리나 배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는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이 일어나야 수월하게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참기 힘든 식욕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단이 무너지고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식단이 한 번 무너졌을 때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켜 주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이 원하는 만큼 빼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 식단 조절을 하는 데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당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몸은 몰아쳐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 몸을 달래가면서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이 실제로 내 살을 빼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이 혹여나 내 체중을 줄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운동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이시라면 그 정도 운동을 유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체중 감량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샐러드 왕창 먹어도 과연 다이어트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운동 안 하시면 근손실 생길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거의 안 생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다이어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 오지 않을까 또는 근손실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정말로 운동을 안 하면 근손실이 오긴 하는지, 근손실이 생긴다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손실이 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게 아니야? 라며 걱정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저는 진료실에서 다이어트 환자를 볼 때 환자들에게 운동에 대해서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던 운동을 가볍게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을 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근손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안 했을 때 생기는 근손실의 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1년에 0.5에서 1% 정도의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체중의 0.5에서 1%의 감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의 0.5에서 1%의 감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25에서 30kg 정도가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16에서 20kg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1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근손실량은 남성은 0.3kg, 여성은 0.2kg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운동이 나쁘다가 아니라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나 오늘 운동 안 하면 근손실이 와서 요요 올 거야 라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손실은 나랑 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손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케이스는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육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몸에 근육이 25kg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25kg은 벽돌처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시 생성이 되고 어느 정도는 다시 근육세포가 소멸되면서 25kg이라는 동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근손실은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 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풋이 줄어들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 불균형인데요. 단백질을 아예 배제한다거나 또는 한 가지 식품만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인풋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손실이 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인데요. 여러분들의 칼로리 섭취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아웃풋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생기기 쉬운 거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것이 바로 수면인데요. 왜냐하면 수면의 양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면 근육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손실이 생기기 쉬운데요. 되도록 6에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운동 부족과 근손실은 그렇게 큰 관련성이 없고 어떤 식단과 수면 패턴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지가 훨씬 더 근손실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은 원장님 그래도 운동을 하면 살이 더 잘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의 논점은 체중 감량이지 운동량 증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는 쓰는 에너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즉 운동보다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을 만큼 식단의 중요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다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1, 2주 정도는 잘 버티는 경향성이 있지만 3주를 지나면서는 한 번쯤은 식욕이 폭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운동까지 함께 하고 계셨다면 식단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이어트 전체가 휘청거리는 결과를 쉽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딱 한 가지 경우라면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난 후는 완전히 그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딘가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거나 자고 있지 않은 이상 음식 섭취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는 몰두하지 않고 자지 않더라도 가벼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먹지 않는 행동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순간 분명히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음식을 먹으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주 5회 이상 거의 매일이죠. 이렇게 운동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운동 횟수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그 시간에 무언가를 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분들께는 주 5회의 운동은 유지하되 한 번 갔을 때 운동 시간을 줄인다거나 운동 강도를 줄일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손실을 얻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손실이 생길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운동은 아예 배제해도 될 만큼 식단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이 운동 횟수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운동을 안 하면 근손실이 올 것 같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체중을 줄여주는 요인에 집중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고 싶고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 궁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체중 감량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댓글 바탕으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살 빼드림이었습니다. 안녕.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지방이 더 잘 탈까요?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살 빼드린 김동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운동 어떻게 해야 지방이 잘 탈까요? 무조건 숨이 턱 밑까지 차고 땀이 줄줄 흘러야 한다? 아니에요.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핵심은 어떻게 해야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찰 때까지 천국의 계단 오르기, 이런 거 하고 계시잖아요. 자, 다 좋은 운동입니다.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종류가 아니라 바로 운동 강도의 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지방을 잘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2 운동법입니다. 자, 여기서 존2가 도대체 뭐냐? 운동 강도를 심박수 기준으로 1에서 5단계까지 나누었을 때 존2는 그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정도인데요. 숨은 조금 차면서도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정도의 운동, 이게 바로 존2 운동입니다. 예시 들어 드릴게요. 빠르게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정도의 운동이라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숨은 약간은 차고요.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가능하지 않은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땀은 흠뻑 젖는 게 아니라 살짝 나는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부담 없이 오래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존2 운동법의 핵심입니다. 자, 정확히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뺀 값입니다. 40세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220에서 40을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오고요. 이 값은 180이 되겠죠. 그리고 존2 운동은 180에 60% 또는 70% 사이에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에서 0.6을 곱하면 108, 180에서 0.7을 곱하면 126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존2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의 심박수는 108에서 126 사이여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릴 텐데요. 왜 존2 운동을 강조드리는 거냐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존2 구간이야말로 지방을 연소한 데는 가장 적합한 운동 강도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존2 정도로 운동을 할 때 부상 위험이 가장 작다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해 드릴게요.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을 가장 잘 태울 수 있는 운동 강도, 그게 바로 존2라는 겁니다. 자, 예상 방법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예상 방법과 제 방법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그래도 힘들게 운동하면 에너지 소모는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일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강도 운동, 즉 존4나 존5 정도의 운동을 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이 존2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타는 건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타는 거지 지방이 연소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존2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칼로리의 대부분은 지방을 쓰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훨씬 적합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여러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혈당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식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폭식 위험도 커지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1순위는 누가 뭐래도 식단입니다. 그리고 그 추후의 순위가 운동인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운동의 핵심은 식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위주로 태울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잡아줄 수 있는 완벽한 운동이 뭐다? 바로 존투 운동이라는 거죠. 숨이 너무 차지 않게 빠르게 걷고 천천히 자전거만 타도 확실하게 지방은 빠질 겁니다. 운동, 이제는 무조건 강하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하셔야 합니다. 존투 운동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고통스럽게 운동하지 않고서도 점점 날씬해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살펴드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는 식단이 거의 90% 이상인데 이거 듣고 운동도 시작하시면 안 되는데.